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천불서의 칠불서의 밤, 뭐 이건 또 김웅 의원이 얘기한 거죠? 그거 솔직히 지금 이제 이 실체적 진실은 아직 드러난 게 없어요. 네네. 현재까지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창원을 놔두고 김해로 출마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텔레그램으로 왔다는 거. 요거 말고는 지금 더 드러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협상을 했던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에서는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별거 아니었다. 완결성이 없다. 뭐 조언이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조언이었다고 얘기하다가 요즘에 완결성이 없다는 말로 바뀌는데 조언이었다라는 거는요. 공천에 이 영향력을 조언을 누가 했다는 김건희 씨가 조언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공천에 아예 영향력이 없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조언할 수 있죠. 근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조언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불법 개입이에요. 그건 공천 개입이잖아요. 개입이죠, 그냥. 조언이. 네. 아니, 그러면은 너 일로 안 가면 죽어. 이것만 개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영부인이 문자로 혹시 김해에 가시면 어떠실까요? 이게 조언입니까? 그걸 조언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게 조언을 주장하는 게 이준석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네. 그러니까 조언답게 제가 문장을 구성한 게 조언이다 그러면은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김해로 옮기실래요? 이게 조언이냐고요. 조언이 아니죠. 그렇게 말했다가 하더라도 조언이, 그 조언이 아니죠. 네. 왜? 실제로 공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 그렇죠. 아니면 조건부 제안이던가. 근데 그거를 조언이라고 말을 바꿨을 때 저는 이거 약간 석연치 않다. 두 번째 완결성은 뭐예요? 완결성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개입이 중요하지 개입의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요. 김영선에게 김해로 가면은 내가 100% 공천 주겠다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창원에다가 새로운 누구를 받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김영선이 현역 의원이니까 같이 붙으면 골치 아프니까 김영선을 빼버리고 제가 박아버리고 김영선을 뺀 다음에 나몰라라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결성이 문제가 아니라 완결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의도가 창원을 저기서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결성을 꼭 김영선이 김해에 공천되는 게 완결성이 아니고 그 완결성은 누가 알 수 있냐면 김건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군다나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김건희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 완결성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변명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보니까 저는 여전히 이거는 석연치가 않아요. 네. 그 총선 때 저도 소나무당으로 후보 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소나무당만 해도. 대부분 별게 아니에요. 그럼 제껴요. 그러면 저희보다 당세가 컸던 개혁신당엔 제보가 훨씬 많이 들어왔겠죠. 그때 현역 의원도 꽤 있었죠. 조국신당이나 네. 민주당 더 많겠죠. 국민당 네. 더 많겠죠. 제보를. 그 수많은 제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고 아니면 날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10개도 들어와요. 네. 보면 날려야 되지 제보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해다가는 선거 못 치릅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제보에 따라서 몸이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이번에 몸이 움직여서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제보라는 게 묻지 말고 너 와라. 그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2월 29일인데 총선 한 달 10일 남았는데 이준석은 수도권 출마했고 칠불사는 순천에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 한 바퀴 도는 게 몇만 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보를 하겠다 해서 통상은요. 개혁신당이나 조국신당 되면요. 제보자가 가야 돼요. 그럼요. 선거를 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제보자가 가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괴기스러워요. 이준석이 자기 선거 건나 그때 이준석 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지만. 네. 크게 지고 있었어요. 근데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칠불사로 들어간다? 거기서 밤새 논의를 하고 더군다나 이준석이 에이스라 그러면 천하람은 세컨인데 천하람까지 들어갑니다.
천안함이 무슨 연고가 순천, 무슨 순천입니까? 그 당시에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수도권 뛰고 있었지. 순천에 개혁신당의 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의 원투 에이스들이 전부 다 순천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천안함은 3위를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당력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봐야죠. 3위를 더 네. 있어서 거기서 이건 다 인정하는 게 김영선이 이거를 줄 테니까 비례 1번을 달라. 안 된다. 1번은 너무 세다. 그래서 3번을 달라까지 얘기가 됐다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제보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제보가 별게 아닌데 1번, 3번의 얘기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일단 제보가 뭔가 거리가 돼야지 1, 3번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별거 아니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뭔지 핵심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지 그거 뭣도 모르고 저기까지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상황 자체, 기본 정보는 다 입력이 되고 이게 지금 당력을 집중시켜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거다 싶으니까 간 거잖아요. 더군다나 3월 1일 날 이제 윤석열이 서울 올라와서 네. 주요 당직자한테 이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당직자들은 이건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밝힌 건데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위험하다. 영부인 공천 개입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그 사람을 비례 1번 주는 거 위험하다. 이게 김웅 전 의원이 이건 이해 유도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무슨 뭐 후보자 매수죄 이런 거 맞지만 이해 유도죄.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들어주면서 이제 공천을 주는 건데 이 검찰 정권에서 잡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네. 만약에 법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개혁신당이 3월 1일 동안 당직자들 회의한 거는 위험하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별거 아니라가 아니라. 그리고 별게 아니면은 그 당은 이준석 사당 아닙니까? 그렇죠. 당직자한테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네. 그냥 킬 시키면 되는 거지. 이걸 김종인까지 가서. 그래서 3일 동안 천하람과 김영선은 7불사에서 기자회견문을 씁니다. 기자회견 발표해라. 이거는 이준석도 얘기한 건데 김영선이 앞장서라. 그래서 결국 김영선이 앞장서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들고 김영선은 이제 서울 올라와서 김종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김종인은 시종일관 반대했다는데 그 반대 이유가 별거 아니라서 반대한 게 아니라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좀 꼼수 정치 같고 이 폭로 정치 같고 그런 불안감 있고 또 그리고 보복이 보복도 두려워. 위험하고 만약에 별게 아니면요 지금 이 과정이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갑니다. 네. 열흘을 익어가지고 그 바쁜 상황에서 당력이 다 낭비가 된 거죠. 이거 갖고. 저는 이제 와서 이준석이 아유 별거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뭐 당시 의원입니다만 전 의원과 관련된 빅 이슈들이 쭉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원에 갈 때도 이슈가 되는 거고,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도 이슈고, 또 김해로 옮기기 싫으니까 거기까지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거고, 또 이거를 폭로해가지고 내가 배지를 계속 달아야 되겠다도 이슈고, 그거를 검토한 개혁신당에도 이슈였고, 그런 이슈를 결론은 다 묻어버렸네요, 이 정치인들이. 아니 이건 이준석이 묻어버린 거죠. 네. 이준석이 단순히 묻고 끝냈을까? 저는 뭐 제가 경험한 정치판에서는요. 이미 최소한 2월 29일부터 열흘 동안 이 이슈를 쥐고 있었습니다. 기억신당에서.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김영선하고 협상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기자 하나 찝어서 아니, 뭐 단독도 주거나 여러 뭐, 군데다가 그렇죠. 이제 협상에 가요. 네네. 저는 당연히 이거는 김건희 쪽에 협상 갔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로도. 대통령 갔겠죠. 네.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너희 이거 터트리면 죽어라. 일단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이거. 근데 터트리면 죽이는 건 맞지만은 안 터트렸을 때 우리한테 뭐 줄래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거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당시 선거 때 이준석 지역구에 국힘당이 올인을 안 걸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어정쩡했습니다. 국힘당 어정쩡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국힘당이 올인을 걸면요, 거기 민주당 후보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구도적으로. 그리고 그 대기업 사장 출신이고 그 사람이 워낙 선거 운동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못하겠지만은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이게 후보가 당선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 공천을 받은 사람도 그분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연구원이 훌륭하지만 네네. 정치권에서 무명이고 선거 운동도
정말 내가 이준석을 끝장내겠다고 운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네. 슬슬 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영선 건 가지고 저는 이런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냥 선거운동을. 그거는 그래가지고. 국힘과 민주당 똑같다는 거죠? 민주당은 일단 빼고 네, 민주당은 빼더라도. 빼고 대통령실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김건희 건 갖고 있는데 김영선이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너희 까면 죽어 이랬을 거고 안 까면 어떻게 줄래요? 그러면 안 까면은 우리가 중앙당 당력 지원 안 할게. 네가 이겨 이런 정도 거래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지원 없었어요. 이준석 과거에 국힘당에서.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끝났잖아요. 어쨌든 뭐 이준석이 거래 쳤든 안 쳤든 끝났어요. 그걸로 그렇죠. 당선되고 이준석은 네. 김영선만 이제 병신됐죠.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이가 이 김건희 치는 거 그거 팔러 왔는데 이준석이가 거절했다. 그럼 김영선이 이제 배반자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김영선 죽는 판인데 이게 또 터져요. 이게 또 터집니다. 또 터지면서 이준석이 나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언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준석은 성상납 무고죄가 불기소가 됩니다. 아니 그 시차가 나는 게 아니. 시차가 제가 말한 시차 그대로예요. 김영선 께 터지자마자 네. 이준석이 조언이었을 뿐이다 하자마자 바로 그거 불기소 나와버렸어요. 네, 무혐의로 무혐의 처리되죠. 그럼 이준석은 이걸로 한 번 더 먹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게 치고 나왔을 때 지금 이게 왜 막히고 있냐? 이준석이 끝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준석이 이거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